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멘토링에 참여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하면은 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똑같은 1사학번 폰과이고 19년 2 월에 졸업해서 졸업과 동시에 이제 입사하게 됐고 직무는 DBA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전까지는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꿈꾸면서 계속 프론트엔드 개발로 일을 했었고요. 뭐 아 정직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일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 첫 번째 질문인데 취직을 준비하는 경우 이제 게임이나 웹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처음부터 진로를 정하고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만약 정하셨으면 그 진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IT 분야에 되게 관심은 많지 않았고 네네. 그냥 학교 수업 주어진 거에 열심히 한 편이어서 딱히 뭐 생각은 없었고 그냥 개발을 할 줄 아니까 개발 직무로 위주로 썼는데 IT 서비스 회사들은 사실 좀 실력 위주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대기업으로 종목이라 해야 되나? 직업 회사를 이제 대기업 위주로 직무를 넣었고 그래서 이커머스로 사실 들어갔어요. 사실 뭔가 네네. 잘 할 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을 해 봤으니까 이커머스를 직무를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연수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 DBA가 더 저한테는 더 잘 맞고 약간 소프트웨어의 그 비즈니스보다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저한테는 더 흥미로워서 네네. DBA를 선택했고 직무 한 2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도메인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IT 아 서비스도 바꾸고 금융권에서도 있었고 또 이제 HR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업체에서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태어나서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이제 통신 관련해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러니까 시작할 때 확실하게 정하고 시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뭔가 준비되지 않았다, 막 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뭐 진로 탐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일단 가치관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내가 네네.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나는 빨리 취직하는 게 목표다. 그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는데, 네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니까 아 그 웹 개발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시장이 넓다 보니까 빠르게 취직할 수가 있죠. 네. 다음 질문인데 졸업을 하면 보통 이제 혼자 공부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혼자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 어떤 모임이나 그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혼자 공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일단 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라 하여튼 이 서비스, IT 서비스하고 이 IT 쪽에 들어가는 것들이 네.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혼자서 방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어, 뭐 면접이나 이런 데 가서도 IT 트렌드 같은 것도 물어보고 실제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입이 잘 안 되지만 그거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런 최신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막 진정한 뭐 순수한 개발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취직을 하겠다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업의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은 다음에 뭐 정원이 줄었다, 뭐 피오가 없다 이런 이슈들도 있고 혼자서 준비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통해서 좀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야지 취직을 더 빨리 하고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사실 좀 혼자 공부하면 많이 외롭고 공부 안 됩니다. 아 그리고 IT 공부는 사실 여러 명이 같이 했을 때 논리성을 같이 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실력이 상승이 있지. 이건 외워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명이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 스터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좀 안 맞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1 월에 입사하고 2 월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좀 제 상황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제 소속이 없잖아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아, 네네. 소속이 없어진 만큼 아마 자기한테 좀 많이 해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 혼자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커뮤니티를 좀 찾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좀 추천드리고 싶은 커뮤니티는 OKKY 커뮤니티가 그나마 개발자들이 아, 많이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스터디를 하든 뭐 자기의 관심 분야를 찾든 아니면 좀 회사가 아무 회사라기보다는 가고 싶은 회사 버킷리스트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다음 질문인데, 우테코나 사피, 사이서울 막 이렇게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들이 많은데,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저는 우선 사피 1기 출신이고요. 아, 그래서 뭐 교육 과정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네, 아까 전 타임에 이제 부스트 캠프나 부스트 코스 같은 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뭐 그런 교육 과정이 막 생겨날 때 이제 저도 어딜 갈지 막 고민을 하고 여러 군데 다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곳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음, 첫 번째로는 이전 질문, 이번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여러 명이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고 또 취직 정보를 나누는 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또 이런 그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람을 거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저런 교육에 놀랍지만 뭐 이런 회사에서 퇴사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아, 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뭐 링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취준 기간 동안 이제 돈을 줍니다. 네, 카페 정말 같은 좋네요.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줬거든요. 네네. 그게 정말 크기 때문에 이제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그냥 혼자 골방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네네네. 나가서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밥도 먹고 돈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서 잘하면 또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참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입사 시에 서류 전형에서 좀 가장 도움이 되었던 스펙 같은 게 있나요? 스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의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저희 네네. 개발자라고 칭한다면 개발자들한테 스펙은 사실 그냥 무의미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어, 일단 저는 지원할 때 이전까지 했던 인턴 경험을 하나도 안 적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이력서 상으로는 학교 졸업하고 사피 1년 하고 그리고 계속 그냥 비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뭐 졸업하기 위해 딴 기사 자격증 뭐 그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도 안 적었고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저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가 확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학사는 안 받기 때문에 그건 또 소용없었고요. 근데 그전 이제 IT 서비스 기업들의 문을 두드릴 때는 제가 만들었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네. 스펙을 생각을 하시는데 뭐 주변에 다른 계열 친구들이 뭐 자격증 따고 이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알고리즘 한 문제 더 푸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또 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른 게 아직 당장 취준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회사 가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즘은 아, 사실 이제 해외 진출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웹툰 쪽이나 이런 쪽은 할 텐데 글로벌 서비스 진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사무실에 외국인이 정말 많아요. 근데 네. 같이 개발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저가 영어를 정말 못해서 진짜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이런 글로벌 회사에서는 영어는 기본 역량이기 때문에 네네. 고과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미리 따놓으면 따놓을수록 좋은데 이게 막 당락을 결정하는 그건 아니라서 당장 취업을 준비해야 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하지 마시고 알고리즘 한 문제 더 푸시면 됩니다. 아, 아,
저 이거는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이제 회사 유형마다 좀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왜냐면은 네네. 이제 우리 컴과가 갈 수 있는 회사 유형이 대기업 그룹 SISM 업체 그거 하나, 금융권 하나, IT 서비스 하나, 게임 회사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각 특성이 준비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 말씀해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보다는 좀 IT 서비스나 저희 게임 회사에 좀 치중된 것 같고 좀 스펙 위주면은 이제 금융권이나 이제 대기업을 준비하면 되고 자기의 그 상황과 희망 사항에 맞게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위주로 준비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IT적으로 실력이 막 엄청 뛰어나거나 뭐 어디 컨퍼런스에 나가서 발표를 했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학점이 좀 높았어요. 4.3이었고 영어 아, 점수는 취업할 때 영어 점수는 없었어요. 아예 영어를 아예 안 했고 대신 중국어를 제가 조금 해서 중국에 대한 중국 비즈니스 관심이 있어서 중국어 HSK 5급이 있고 그리고 자격증은 정보 처리 기사 이렇게 하나씩 있고 그리고 활동은 딱히 없는데 제가 근데 한 개 활동한 게 있는데 창업을 한번 해봤어요. 쇼핑몰 망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그마한 경진 대회에서 이제 2번 수상한 경험이 있어요. 그거가 어, 이제 제 스펙이고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또 이제 이렇게 또 스펙이 또 회사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프로젝트 경험도 그쪽에 관해서 이제 경험이 많으면 좀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스펙 준비 같은 건 어떻게 하면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전략적으로 준비하려면 네. 일단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고 싶은 회사를 추려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펙들이 이미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 그 스펙을 정리한 다음에 그걸 갖추시면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보통 이제 프로젝트 경험이 학과 프로젝트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 이후에 2, 3인이서 하는 이제 토익 프로젝트나 개인 프로젝트가 좀 도움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프로젝트를 할 때 네. 어떻게 쓸지를 사실 정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떤 프로젝트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갑자기 떠오른 거는 운영체제 이제 시간에 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운영체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그냥 수업 실습 과제로 운영체제를 만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무슨 코드 뭐를 주어주고 그거 그냥 대충 스케줄링 몇 개 함수 만들어진 거 옮겨서 붙이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제가 만약에 자소서를 쓴다면 그거를 굉장히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체제 CS 지식을 공부했던 그런 저의 활동으로서 또 그때는 어려웠지만 뭐 파고들어서 학습 능력을 돋보이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그냥 캡스톤 같은 거 하셨을 텐데 다들 캡스톤 사실 별거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뭐 기술적으로도 선보일 수 있지만 대기업 같은 거 준비할 때는 협업 능력이나 뭐 아, 그런 인성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험이 뭐 어떤 프로젝트는 쓸모없어서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뭔가 내세울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예, 네네. 졸업 프로젝트로 했던 걸로 되게 많이 우려먹었고요. 근데 사실 대기업 자체는 이제 나의 IT 역량도 중요하지만 제가 회사 생활 2년도 해보고 하면 IT 역량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이게 아, 비즈니스를 하고 IT가 어떻게 회사에서 돈을 벌어들이냐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생각해서 내가 준비하는 게 뭐가 좋을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지. 이거 프로젝트 입사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좀 관점에서 너무 편협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좀 알고 IT가 어떻게 돈 벌어드는지 알고 그렇게 좀 비즈니스도 이해하는 것도 좀 추천드리거든요. 네. 그럼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비즈니스나 이제 좀 프로세스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제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약간 종합적으로 그렇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개발을 해도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돈을 벌어다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개발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만드는 거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벌 수 있다 정도를 아, 알아고 얘기하면은 더 효과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코딩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우현 멘토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멘토님들은 이제 코딩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 테스트를 준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코딩 네. 테스트가 되게 간단하거나 안 봤어요. 아, 지금은 모르겠는데 18년도 취업 준비할 때는 아예 안 봤고요. 네네. 제가 사실 다른 회사가 겹쳐서 참석조차 안 했고 코딩 테스트 해본 거라고는 인데 별로 어렵지 않아서 저는 딱히 준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좀 면접이나 좀 서류 자소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진수 멘토님처럼 18년도에는 사실 맞았어요. 그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아, 제가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19년도부터는 이게 이상하게 코딩 테스트가 유행처럼 번졌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은행권을 준비하시더라도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코딩 테스트 다 칩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 안 하고 IT 계열로 이제 취직을 하시겠다 하시면 뭐 원했던 좋은 기업에는 가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계열의 친구들이 스펙을 쌓는 노력에 비해서 코딩 테스트 하나 준비하는 거는 굉장한 뭐 이득이다, 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쪽으로 취직을 하려면.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코딩 테스트만 잘 풀어도 웬만한 기업은 다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진수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덜 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간단한 자료 구조나 이런 것들로도 풀어낼 수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코딩 테스트 치는 모든 기업을 준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 그중에 제일 이제 쟁쟁한 기업들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저는 그리고 뭐 전체 SG군은 전부 코딩 테스트를 칩니다. 그 코딩 테스트가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이제 IT 계열에 있는 아까 그전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 일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수준인데 대부분의 입사 코딩 테스트가 그 수능 수리 영역처럼 공식이 있어요. 그냥 이 문제에는 이런 알고리즘을 대입해서 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심한 게 계열사고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알고리즘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제 IT 서비스 쪽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쪽이 나오면서 점화식을 세워야 되고 응용이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많이. 아, 그 응용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이제 다른 웬만한 코딩 테스트는 그냥 외워서도 문제 양치기 하면은 웬만하면 풀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까 백준을 보고 왔는데 저희 학교 그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취직을 할 때까지 풀었던 문제가 400문제가 안 돼요. 한 380문제 정도 풀었어요. 네. 300문제가 조금 넘어가면 거의 다 취직을 한 상태더라고요. 아, 그래서 봤을 때 300문제 사실 1년도 안 걸리잖아요. 하루에 한 문제만 풀어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루에 한 문제만 풀어도 사실 웬만한 코딩 테스트 통과할 수준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데 취직하고 싶다 하시면 알고리즘 버리고는 못합니다. 제 생각은. 실제 코딩 테스트에 이제 숨겨진 테스트 케이스들이 많아가지고 맞은 줄 알았는데 테스트 케이스 때문에 틀린 경우가 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든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를 잘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그 그러면 히든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다 짜고 나서 네네. 기본적으로 체크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쉬운 것들이 배열의 엣지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뭐 연관 인덱스나 제일 마지막 인덱스를 초과하지 않는가, 그리고 주어진 뭐 n을 초과하지 않는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뭐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씩 만들어서 다 넣게 되는데
사실 버겁죠. 뭐 BFS나 DFS 이런 거 하면은 배열의 크기가 막 10만 바이 10만 이런 건데 그걸 손으로 일일이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전 세션의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직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코딩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아, 네, 테스트 케이스를 막 다 맞는데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그거를 막 어떻게 조작해서 하나씩 맞춰 나간다. 이거 사실 굉장히 운빨이거든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로직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부터 연습장에다가 그 설계를 다 쓰시고 그거에 비고까지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 뭐 실전으로 치면은 1시간 이상은 설계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코딩은 진짜 한 30분 안에 그냥 타이핑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지 그냥 바로 올려서 코딩한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계속 넣어보면서 고치는 거 이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 면접에 이제 어떤 내용이나 정보들을 알고 가면 좋을지. 면접이 일단은 이제 기억나는 질문은 없고요. 이제 2년 전에 취업해 가지고 아, 저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제 물론 합격하면은 이제 면접을 준비해야 되니까 오픈 단톡방에서 스터디를 찾겠죠. 네. 그걸 찾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모의 면접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KCCP라고 학교에서 해줬던 취업 동아리 이런 거를 해줘서 거기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모의 면접과 실제로 그 면접 질문 리스트를 쫙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툭 치면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할 정도의 외운 거를 한 5질문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소개, 직무기, 그냥 직무 경험 뭐 이런 거 그냥 탁 치면은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했었고요. 딱히 기술적인 거는 그 당시에는 되게 저 지금 입장에서는 되게 창피하거든요. 그 당시엔 너무 내가 알았던 지식 수준이 너무 미흡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아마 회사 가면 굉장히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는 그쪽도 우리의 수준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막 얘는 이것까지 알아서 진짜 뽑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그냥 신입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술보다는 저는 다른 쪽에 대해서 좀 사실 잠재력, 포텐셜에 대해서 많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술이 없어, 뭐가 없어 라기 자책하기보다는 앞으로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나의 스토리를 풀어듯이 대신 지금 앞으로 2B의 스토리와 현재까지의 히스토리가 이어지면서 나는 이런 인생을 걸어왔습니다라고 잘 설명하면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준비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징수 멘토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 준비했어요. 저거는 아주 기본 사항이고요. 저 정도는 이제 취업 준비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뭐 면접 예상 질문 뽑아서 외운 다음에 그거를 말한다. 그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좀 많이 하셔야죠. 그거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진수 멘토님이 스펙으로 썼다고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창업하셨던 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룹이 요식업하고 또 패션 사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쇼핑몰을 한번 창업을 했었던, 뭐 실패했던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냥 그 도메인에서 뭔가 일해본,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에 대한 관심도 표현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이제 기업에 대한 관심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없으면 또 만들어내야죠.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고 두 번째는 자신감. 정말로 이제 들어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일단 어떤 기업 이름을 말했을 때 그 기업 다니는 사람의 이미지가 뭔가 다들 떠오르실 거예요.
실제로 회사 가면은 다 그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있다는 건데 그런 거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주변에 뭐 취직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자신감, 기업 그리고 확실한 그 관심도 진짜로 잘 알아야 되는데 진짜 대충 준비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 를 만약에 준비한다 했을 때 진짜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두 번이라도 검색해봤으면 이슈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한두 마디만 얘기해도 거의 뭐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학점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또 학점이 낮아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질문들이나 이제 좀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학점이 낮은 이유가 있는데 이때 뭐 했길래 학점이 낮냐 약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 아, 주시겠습니까? 좀 학점이 저는 좋다고 해서 저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서류까지는 되게 진짜 원하면 다 뚫긴 하거든요. 이게 내가 진짜 마음 잡고 제 자소서도 진짜 새로 쓰고 좀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져서 쓰면은 뚫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사실 학점에 대해서 메리트는 딱 떨어지는 순간 이제 면접인 것 같아요. 면접 앞에서는 사실 학점은 그냥 숫자일 뿐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진승인과 같은 생각이고요. 저는 3.3이에요. 저는 3.33인데 그 3.3 하면 좀 아쉬워서 맨날 3.33까지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학점에 대해서. 근데 아, 정말로 그런데 이제 진수님처럼 4점대다 이러면 약간 성실성으로 보일 수가 있죠, 사실. 누가 봐도 4점대 학생은 뽑고 싶잖아요. 그런 게 네.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1학년 분들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막 너무 4점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상관없다 정도의 수준이지 학점으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많이 지났고요. 근데 학점이 저처럼 막 3점대부터, 아니, 3점대 안에 있으면 그냥 상관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3점대 밑으로 내려가거나 4점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약간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하고 4점대 물어볼 수 있고, 잘하셨네요. 성실성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2점대면 사실 논 거거든요. 2점대면 학교 거의 놀았어요, 사실은. 그거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2점대이신 분들. 근데 이제 그때 당당하게 놀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긴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3점이지만 준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학점에 대한 질문이 혹시 나올까봐. 근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 대한 관심도로 커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는 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학점 안 좋았습니다. 공부 안 하고 놀았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 뭔가 이쪽 계열에 관심이 있어서 막 찾아보고 그랬었다. 그거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뭐 변명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무 곳에서도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 저 놀았습니다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질문에서 못 하신 말이 그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회사가 아닐 수 있잖아요. 회사가 아니고 취업이 회사구나. 창업 뭐 그냥 아예 다른 이제 IT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4학년이라고 취업 준비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해볼까 해서 이렇게 물밀듯 하다가 운 좋게 됐네 해서 이렇게 들어간 케이스지 만약에 잘 안 됐으면은 사실 저는 그 잠깐 소속이 없는 기간 동안 좀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직장이 돼보면 아는데 이게 월마다 받는 거를 이제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나도 이제 소비가 이제 씀씀이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일이 지금은 엄청 힘들지만 저 그전까지는 진짜 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스스로에 대해서 좀 많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뭐 대학에 입학하고 그러고 나서는 뭐 고등학교 때 계속 하다가 대학 입학하고 나서 뭐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직장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달달이 나오는 그 돈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가졌던 어떤 용기보다 그 퇴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나중에 그 취준을 계속할 용기가 없으면 지금 스스로가 원하는 게 뭔지 굉장히 많이 돌아보고 그거에 맞는 회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프론트엔드 관련 직군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고 회사를 직접 다녀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비즈니스 플랫폼 MVP라고 지금은 거기에 다니면서 전환을 앞두고서 오게 된 이유가 그 진짜 솔직하게 저는 좀, 좀 자랑이 되고 싶었어요. 집안의 자랑이 되고 싶기도 했고 저는 막 대한민국 최고 회사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고 경력직으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뭐 학교 비하는 아니지만 저희 학교 출신에 뭐 어떻게 열심히 해도 경력직으로 사실 못 갑니다. 그게 해외에 석박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근데 신입으로는 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커리어에 넣고 싶었고 나중에 이제 이런 쪽으로도 가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부모님의 자랑 이런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치관에 이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취준하는 동안 확실히 정하시고 취직하고 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도 그걸로 취사 선택을 하면은 굉장히 좀 혼란이 오고 나중에 번아웃 오고 이런 게 되게 적을 거예요. 자기만의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서류 준비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냐고 여쭤보셨어요. 일단 제일 좋은 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최대한 나를 뽑아줄 만한 회사를 학교에서 지원하는 이런 자소서 첨삭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거 이제 부끄러워서 귀찮아서 이용 많이 안 하시는데 그런 거 정말 좋습니다. 그 내가 쓴 글 남한테 부끄럽다고 안 보여주고 그러면 취직 못 합니다,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뿌린 다음에 다 평가받고 하세요. 근데 무조건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뭐 취사 선택에서 그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등 이제 IT 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이게 그 대기업의 장점은 사실 그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네네. 근데 다 최전선이 이제 우리가 사는 소비재라서 굉장히 복지 혜택이 많은 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건 완전 저 입장인데 저는 좀 중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중국 비즈니스도 이해하고 막 중국 출장을 많이 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장이라는 게 조금 로망일 수도 있는데 가면은 되게 좋거든요. 좀 회사 돈으로 이렇게 놀러도 가고 놀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제가 안 다녀와서 모르겠어요. 단점은 아마 좀 편협적인 시각, 정말 내가 할 일이 딱 주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비즈니스 위주라서 이게 뭐랄까 계약 같은 경우도 좀 단위가 크거든요. 억 단위 계약을 내 이름으로도 하고 그럴 경우가 있어가지고 IT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근데 완전 IT 서비스는 내가 이걸 하는 일이 어느 곳에서 어느 수익을 내는지 모르는 부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아직까지도 대학교 과제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단점이 아닌데. 저는 말씀하신 데 다 가봤는데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걸로는 대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걸 책으로 꼽거든요. 다 알아봅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와도 다 알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모를 것 같죠. 근데 집에 부모님 얘기하면 다 합니다. 그리고 뭐 집에서 뭐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밭에서 밭 갈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얘기해도
이런 인지도 같은 게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뭐,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뭐, 기분 안 나쁠 만큼 줍니다. 사실 요새는 막, 이상한 데가 나타나서 이제 생태를 파괴해버려서 그런데, 네, 대기업 돈 많이 주고,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직장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직업 업무 그 자체로 뭔가 자아 실현을 하겠다. 내가 하는 일 가지고 막 보람을 얻겠다. 그런 경우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뭐 개발한 코드 한두 줄이 실제로 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적거든요. 서비스가 아니라 뭐 제품이죠. 프로덕트에는 미치는 영향이 적어요. 그런데 같은 IT 기업에 갔을 때는 제가 지금 푸시하고 플리크에 던지는 코드가 바로 이제 서비스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더 그게 크고요. 제가 제 손끝에서 나간 코드가 바로 전국의 사용자들이 사용해요. 이 보람감이나 이런 진짜 자부심은 진짜 다른 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자아실현이나 그 직장 다니면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뭐 자유로운 분위기 대신에 실력이 있어야죠, 굉장히. 실력 없으면 또 잘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제가 KCCP 하면서 저기 그 멘토링을 이렇게 올려달라 해서 올렸는데 사실 제가 직무를 DBA라고 적어놔가지고 저희 과 학생분들은 아예 질문 없고 저희 경영정보과만 저한테 질문 엄청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좀 저는 그쪽이 원하는 대답과 제가 말하는 대답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거기는 약간 통계적인 지식이 크지만 나는 엔지니어적인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쪽 질문 받기보다 좀 저희과 질문을 많이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은 거기 멘토링에도 저 이름 치면 나오니까 확인해서 해주면 저는 되게 성의 있게 작성을 해줘요. 이 다음에는 질문 주시면 굉장히 성의 있게 대답해 줄 거니까 네, 많이 연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셨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포트폴리오는 저는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대기업에서는 포트폴리오 받는 데 거의 없고요, 사실. 그리고 우리 직군에서는요. 석사들이나 포트폴리오 들고 가지 학사들은 사실 포트폴리오 잘 안 씁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준비를 물어보셨으니까 IT 계열 기준으로 네, 설명을 드리자면 구글에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봐도 이 사람 뽑겠다 싶은 거 그대로 따라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IT 기업들이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 서비스에 뭐 컨셉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맞게 다 바꿔주면 좋아요. 근데 뭐 디자인 같은 거라도 바꿔주면은 만약에 제가 뭐 지원을 해요. 그러면 뭐 컬러들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 컬러들을 사용하는 것만 해도 이 기업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노력은 해줘야 돼요. 그냥 하얀 바탕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거는 사실 안 봅니다. 엄청 뭐 어디 자바스크립트의 컨트리뷰터다 뭐 이런 정도 아니면은 사실 그런데 뭐 명함 못 내밀고요. 포트폴리오 만들 거면은 그 잘하는 사람들 레퍼런스 참고해가지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진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덜어내셔야 돼요. 보여주고 싶은 역량 몇 가지만 추려서요. 한 3가지만 추려가지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 그것만 딱 적으세요. 나머지 뭐 구구절절 적으시면은 다 버립니다. 아니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선배잖아요. 경기대학교 나왔는데 경기대는 사실 선후배 간의 관계가 거의 없어요. 그냥 같이 학교 다니는 학생이죠, 사실. 근데 좋은 학교들 가면은 그런 커넥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도 이런 커넥션을 가지고 이직을 하고 취직을 하고 뭐 사회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진수님 같이 대기업 다니시는 분께서 학교 시간 내서 학교 뭐 멘토링 이런 거를 한다 했을 때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 개인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역량이나 조건들이 있는지. 그만큼 최근에 폭발적으로 해야 되는 스택들이 증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 기업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 준비할 때 또 프론트는 공고가 잘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 회사를 보고 있어야 돼요. 상시로 항상 보고 있는데 뭐, 뭐 여성분들은 다 아시는 쇼핑몰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 전부 즐겨찾기 해놓고 다 봤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 IT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스택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회사에 맞는 스택을 준비를 해야겠죠.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하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아까 전 세션 멘토님들도 하셨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프레임워크 한 가지는 당연히 가져가는데요. 뭐 요즘에는 뭐 앵귤러는 뭐 그쪽에 밖에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앵귤러는 뭐 제외를 하더라도 리액트나 뷰 한 가지는 당연히 뭐 평범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코딩을 잘 못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브라우저 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 아주 기초고요. 이거 모르면 사실 프론트엔드로 지원하기가 힘들어요. 자바스크립트,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깃허브에 프론트엔드 인터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그 인터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JB라고 그 한재엽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다가 최근에 딴 데 가신 걸로 아는데 그분이 프론트엔드 주니어들을 위한 그런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굉장히 정보가 많이 있고요. 거기서 시킨 대로만 준비해도 웬만한 뭐 원하시는 데는 다 갈 수 있을 거고요. 사실은 그 JS 위주로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서 배치받는 부서에 따라서 또 어떤 서비스를 지금 엑시트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스택은 다 바뀌어요. 리액트만 하는 게 아니라 뷰도 할 수도 있고 뭐 앵글러도 갑자기 할 수도 있고 아예 뭐 그 뭐죠? 뭐였더라?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바닐라로 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테스팅 툴도 해야 되고 요즘에는 뭐 도커도 해야 되고 엄청 많은데 자바스크립트랑 그리고 네트워크 지식 그것만 알고 가도 웬만하면 근본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진짜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꿀팁 하나가 면접 보실 때 모르는 기술들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제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끝날 때 뭐 마지막 한마디 하실 거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아까 말씀하신 그 기술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냐? 그 키워드 알려주실 수 있냐?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런 거 참조하시고요.